기약과 환상, 공작새의 자부심은 신의 영광, 염소의 정욕은 신의 선심, 사자의 경로는 신의 지혜, 여성의 나시는 신의 작품, 슬픔이 넘치면 웃고 기쁨이 넘치면 눈물이 흐른다. 사자의 포효, 늑대의 울부짖음, 사납게의 일렁이는 바다, 생명을 파괴하는 칼은 사람의 눈에 들어오기에는 너무 거대한 영혼의 부분들. 윌리엄 블레이크의 지옥의 경원들 중에서 어렸을 때 나는 우리 동네 집들의 윤곽과 세부적인 특징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뒷골목, 울타리 안쪽의 비밀 장소, 금이 간 보도블럭의 위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모두 알고 있었다. 나의 활동 반경이 넓지 않은 데다 그곳을 샅샅이 탐험하기에 아주 세세한 것까지 기억이 난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예전과 같지 않다. 나는 페어뷰에서 9년을 살면서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보냈는데 지금도 그곳의 거리가 고화질로 생생하게 그려진다. 반면 지금 나는 토론토에서 그 2배가 넘는 세월을 살았지만 우리 집 주변에 어떤 집들이 있는지 아주 막연하게만 알고 있다. 어른이 되어 이렇게 변한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나는 지금 사는 동네가 고향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다. 내가 거리를 걷다 한 가정집을 봤다고 치자. 나는 그걸 집이라는 하나의 기호로 인식할 뿐 곧바로 다른 것에 주의를 돌릴 것이다. 그 집의 특징들이 내게 어떠한 실용적인 쓸모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집의 지붕 모양, 색, 하단, 여타 건축학적 특징들은 충분한 흥미거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집을 보아온 탓에 어쩌면 한번 그 앞을 지나간 경우라도 집이라면 이렇게거니 단정하고 만다. 따라서 방향을 유지할 정도로만 주변을 살피면서 그 집의 세부적인 특징들은 무시하고 정신을 딴 데 둔다. 이런 태도는 정말 손실이 크다. 어른이 된 지금 나는 어릴 적 고향 마을에 존재하던 방식으로 이 동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그 때문에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마음 깊이 일지 않는다. 나이를 먹을수록 지각은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기억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몇몇 측면에서 더 능률적으로 바뀌었지만 그 대가로 세계의 풍부함을 느끼는 경험이 빈약해졌다. 젊은 시절 내가 보스턴에서 계약직 교수로 일할 때 내 아이들은 겨우 2살과 3살이었다. 당시에 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고 경력을 쌓아서 외벌이로 가족을 부양하라고 노력했다. 퇴근 후에 태미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면 아이들을 몰아붙이곤 했다. 나는 항상 할 일이 너무 많았으며 집중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책찍질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언제 돌아올지를 알고 싶었다. 그건 걸음 많은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합당하게 시간을 보내는 태도가 아니었다. 산책에 몰입하고 싶다면, 그리하여 아이들이 끊없이 발견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느끼는 모습을 지켜보고 함께 기뻐하고 싶다면 그래서는 안 되었다. 정말 중요한 것을 흘려보내고 싶지 않다면 그래서는 안 되었다. 아이들은 특별한 종착지나 목적, 일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구불구불한 동네 길을 따라갔다. 도중에 강아지, 벌레, 지렁이를 만나면 즐거워했으며 임의로 만들어낸 게임을 하며 신나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긴장을 풀고 현재에 집중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가끔은 아이들과 똑같은 좌표계에 잠시 빠져들어 그 원시의 세계에서 아이들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기억에 속박되지 않은 채 마주치는 모든 새로움에 순수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래에 집착했던 나는 저도 모르게 긴장의 끈을 조이고 다음에 할 일을 걱정했다. 조바심은 내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아름다움과 의미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은 내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엄밀하고 예민하고 목표 지향적이었으며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지만 그런 효율성, 성취, 질서를 위해 많은 걸 외면해야 했다. 내 눈은
더 이상 세계를 향해 있지 않았다. 나는 최대 속도와 최소 비용으로 항행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만 보고 있었다.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성인으로서 책임이 있었고 일은 힘들었다. 가족을 돌봐야 했기에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를 바라봐야 했다. 하지만 어린 자식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현재에 깊이 몰두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에 매혹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내가 어른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처절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윌리엄 워즈워스 같은 위대한 시인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며 이를 깨우치는 작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풀밭과 작은 숲과 시냇물과 대지와 모든 평범한 광경들이 천상의 빛을 차려입고 나에게 꿈처럼 찬란하고 생생하게 보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같지 않다. 어디로 향하든지 밤이든 낮이든 간에 내가 보았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볼 수가 없다. 너희 축복받은 생명들아, 너희가 서로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너희의 축제 속에 하늘이 함께 웃는 것을 본다. 내 마음은 너희의 축제에 함께 있다. 나는 머리에 화관을 쓰고 있다. 가득한 너의 지복을 그 전부를 느낀다. 이런 날 내가 침울하다면, 아, 얼마나 불운한가. 돼지 스스로 이 달콤한 5월의 아침을 꾸미는 동안 그 아이들은 모으고 있다. 온 사방에서 멀고도 넓은 수천의 계곡에서 태양이 따뜻하게 비추는 동안의 신선한 꽃을. 그리고 아기들은 엄마의 팔에서 뛰논다. 나는 듣는다. 나는 듣는다. 즐겁게 나는 듣는다. 그러나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 수많은 나무 중에 하나, 내가 올려다본 하나의 외로운 들판. 그들 모두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건 사라졌음을. 내 발밑의 팽치꽃도 같은 이야기로 되풀이한다. 한이의 미광이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광의와 꿈은. 윌리엄 워즈워스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영생불멸을 깨닫는 노래 중에서 실제로 어떤 이들은 유년기의 황홀한 눈을 잃지 않는다. 특히 예술가들이 그렇다. 영국의 화가이자 판화가이자 시인인 윌리엄 블레이크도 그런 사람이었다. 블레이크는 독특한 환상의 세계에 거주했으며 철학자,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물 자체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깝게 지각했다. 블레이크는 나이 들수록 주변 세계를 희미하게 지각하는 우리와는 아주 달랐다. 또한 겉으로는 개별적인 사건들의 은유적, 극적 의미를 놀라울 정도로 잘 포착했다. 그의 시에는 각각의 사건들이 함축하는 의미가 끝없이 메아리 친다. 모든 농부는 알고 있다. 누구라도 눈에서 눈물을 흘릴 때는 영원히 아기가 되니 이는 여성이 현명하게 깨달은 지혜로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 돌아온다. 양과 개의 우짖는 포효는 하늘의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니 채찍 아래에 우는 아이는 죽음의 땅에서 목소리를 기록하고 허공에 펄럭이는 거지 누더기는 하늘을 갈기갈기 찢는다. 칼과 총으로 무장한 병사는 한여름에 태양에 총을 겨누며 가난한 자의 동전 한 잎은 아프리카 해안의 모든 금보다 값지다. 노동자의 손에서 쥐어짠 동전 하나로 구두쇠의 땅을 사고 팔며 온 나라까지 사고 파니 갓난아기의 신념을 조롱하는 이 늙고 죽을 때 조롱을 받게 될 것이며 아이에게 의심을 가르치는 자 썩어가는 무덤에서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아이의 신념을 존중하는 이 지옥과 죽음을 딛고 이겨낼 것이니. 윌리엄 블레이크 순수의 전조 중에서 블레이크 같은 진정한 예술가의 시야는 끝없이 깊고 넓다. 그의 눈은 기억에 매인 우리의 지각 바깥에 있는 것을 향한다. 거기에는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한데 합쳐진 것, 크기를 전혀 알 수 없는 전체가 있다. 모든 차원이 다른 모든 차원과 연결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모든 부분이 초월자의 압도적인 신비를 말한다. 시인은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 시인은 꽃이 담긴 꽃병에서 꽃들이 저마다 무에서 피어 올라온 뒤
다시 무로 되돌아가는 그 심오한 아름다움을 포착한다.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건초 더미를 관찰한다. 그리고 똑같은 형태라도 계절에 따라 다양한 음향과 색조를 가진 신비로운 존재로 묘사한다. 우리는 거기 놓인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실제성으로 어렵지 않게 치환한다. 모든 새가 하늘길을 내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으랴. 엄청난 기쁨의 세계가 당신의 오감에 가려져 있지 않다고. 윌리엄 블레이크 기억할 만한 환상 중에서 예를 들어 반 고흐의 그림 붓꽃을 지각하는 것은 한때 우리가 지각했던 영원성을 그 그림을 통해 다시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축소하고 친숙하게 만든 세계가 실제로 얼마나 경이롭고 기적 같은지를 떠올릴 수 있다. 우리는 고단하게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좁고 실용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보지만 예술가의 지각을 공유함으로써 영감의 원천과 재결합하여 세계에 대한 즐거움을 다시 점화시킬 수 있다. 최초의 애정 때문에, 저 어렴풋한 회상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직도 우린 모든 생애의 근원이 되는 빛이며 아직도 우린 모든 시각의 주된 빛으로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품어주고 우리의 소란스러운 세월을 영원한 침묵의 순간들로 보이게 만드는, 한번 깨달으면 결코 소멸되지 않는 진리. 무기력도 광적인 노력도 어른도 아이도 기쁘거나 적대적인 그 무엇도 완전히 폐지하거나 파괴할 수 없으니. 윌리엄 워즈워스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영생불멸을 깨닫는 노래 중에서 이 모든 것에 당신은 놀라며 겁먹을 것이다. 우리 자신이 걸치고 있는 껍데기들을 지각하고 잠시라도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세계를 알아차렸으니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위대한 그림을 찬양한답시고 그림의 장식이 많은 사치스러운 액자를 두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영광이 액자 안에서 끝나기를 바란다. 그 경계짓기, 그 테두리 때문에 우리에게 친숙한 세계는 변하지 않고 원래대로 남겨진다. 우리는 아름다움의 한계를 부과해 그 아름다움이 밖으로 뻗어나와 익숙한 모든 것을 어지럽히는 걸 원하지 않는다. 박물관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박물관은 천재성의 수용소다. 위대한 모든 것이 세상과 분리되어 이곳에 모인다. 원칙상 세계 어디에 갖다 놓아도 되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모든 소도시에 성소를 마련하고 위대한 예술품 하나를 모실 수는 없을까? 수많은 작품을 모아놓아 어떤 사람도 한 번에 둘러볼 수 없게 하는 대신에 전시실 하나, 건물 하나에 걸작 한 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작품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일지인데 전시실 하나에 그런 위대한 작품을 10점, 100점씩 모아놓는 건 부조리하지 않는가? 그렇게 대량으로 모아놓음으로써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귀중하고 대체 불가능한 걸작들의 유일무이함과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예술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사실 이런 일은 놀랍지 않다. 그대는 1000에이커가 크다 여겼는가? 그대는 이 대지가 대단하다 여겼는가? 읽는 걸 배우려고 그토록 오랫동안 연습해왔는가? 시의 의미에 도달하여 자부심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이 낮과 밤에 나와 함께 머무르라. 그러면 그때 모든 시의 기원을 갖게 되리. 대지와 태양의 이득을 누릴 터. 그대 더 이상 두세 번 쓴 것을 갖지 않으리. 죽은 사람의 눈을 통해 보지 않고 책 속에 있는 유령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리. 그대 내 눈을 통해 보지 않고 나로부터 사물을 취하지 않으리. 그대 사방에 귀 기울여 그대 자신으로부터 그대를 걸러내리라. 월트 휘트먼, 나 자신의 노래. 성인이 된 우리가 이미 단순한 세계에서 다시 한번 아름다움의 마음을 열기란 힘들고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와 제대로 산책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계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위험과 경외를 놓치고 만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황량하고 궁핍해진다.